안녕하세요. 쇼핑 강사 서주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마존 강사 서주영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쇼핑 강사 서주영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할 이야기가 쇼피에 관련한 이야기라는 거 여러분들도 눈치채셨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 혹시 여러분들은 너무도 자주 바뀌는 쇼피 정책을 캐치하지 못하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전 정책을 따라서 일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시는지요? 진짜 창피한 일을 하나를 경험을 했습니다. 뭐냐면요. 오늘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아마존도 그렇고 쇼피도 그렇고 판매 대행이랑 운영 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기업들로부터 판매 및 운영 대행을 의뢰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이게 또 하나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우리 팀장이 그 업체에게 보내기 위해서 쇼피 운영 대행 및 판매 대행에 대한 안내와 견적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견적서, 이제 그 문서를 저에게 올렸는데 제가 그 문서를 보고서 화를 낸 거죠. 야, 팀장! 너는 말이야, 지금 이게 언제가 됐는데 아직도 쇼피 정책을 몰라가지고 정산 주기를 이렇게 잡아왔어? 라고 제가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쇼피 정산 기간에 맞춰서 다시 이거 해와 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아는 쇼피의 정산 주기는 어떤 거냐면 당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구매 확정이 된 거는 쇼피가 2월 둘째 주에 정산을 해주고 당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구매 확정이 된 거는 쇼피가 2월 넷째 주에 정산을 해주는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참 많이 야단을 쳤죠. 그랬더니 팀장이 저의 그 야단을 다 맞고 나서는요, 조심스럽게 하는 말이, 저 대표님, 근데 그 쇼피 싱가포르는 주기가 바뀌었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야, 이런.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고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혼자 조용히 확인을 해봤죠.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 진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제가 오늘 영상을 찍는 오늘 이 날이 5월 6일인데 바로 3일 전인 5월 3일부터 싱가포르의 그 구매 확정을 기준으로 해서 정산 주기가 격주였던 거에서 매주로 바뀌어 있었던 거죠. 웜에. 저는 그걸 몰랐었어요. 강사라는 사람이 그 바뀐 정책도 파악도 못하고 여태까지 옛날 거를 알고 있었으니 이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정말 쥐구멍을 찾고 싶었고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팀장한테도 미안하다라는 말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여러분들도 나와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2021년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변경이 되고 있는 쇼피의 몇 가지 정책들을 이렇게 조금 간단하게 모아가지고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알려드릴 변경, 방금 제가 이야기를 했던 쇼피의 정산 주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5월 3일자로 바뀐 이 정산 주기는 어떻게 됐냐면요. 구매 확정이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로 나뉘어서요. 1주차에 구매 확정이 된 거는 2주차에 바로 지급을 해주고 2주차에 구매 확정이 된 거는 3주차에 바로 정산을 해주고 3주차에 구매 확정이 된 거는 4주차에 구매 확정이 된 거는 2월 1주차에 첫 번째 주에 정산을 해주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와우, 와우. 이건 할렐루야라고 외쳐야죠.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제가 할렐루야라고 외쳤다고. 물론 저는 기독교인이 맞기는 하지만 기독교인이라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좀 좋은 일이 있을 때 다들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야기를 한 건데요. 정말 엉덩이 춤 한번 추고 싶을 만큼 기분이 좋은 소식이었어요. 비록 제가 미리 캐치는 못했지만,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었던 그 정산 주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0일, 50일 이렇게 굉장히 길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여유 자금이 항상 있었어야 됐고 너무 길었었는데 목이 탔었어요. 목이 빠질 뻔했었어요. 언제 정산이 되나 이걸 기다리느라고. 그런데 이렇게 짧아져 버리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 변경된 그 정산 주기는요,
쇼피의 모든 마켓플레이스에 다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 오로지 싱가포르에만 적용이 됩니다. 싱가포르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1일에서 15일 사이의 구매 확정권은 해당 월, 그러니까 당월이죠. 이월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줄기는 줄었어요. 해당 월 3에서 4주차, 즉 15일에서 말일 사이에 지급을 해주는 거고요. 그 16일에서 30일 사이에 구매 확정이 된 건은 2월입니다. 다음 달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주차, 즉 다음 달 1일에서 15일 사이에 지급을 해드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변경된 정책을 알려드리자면 이거는 4월 27일경에 변경 고지가 된 각 국가별 관세가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관세 처리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이 쇼피가 나라별로 관세가 발생이 됐을 때 처리하는 방식이 다 달랐어요.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US 3달러거든요. US 3달러가 넘어가면 관세가 발생이 됐는데 이렇게 관세가 발생이 될 때 구매자에게 청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그 관세가 발생이 되는 금액도 500링깃으로 달랐고요. 그리고 6% 정도의 관세가 발생이 됐는데 그거를 쇼피가 지원을 해줬어요. 인도네시아는 고객에게 청구를 했는데 말레이시아는 쇼피가 지원을 해줬죠. 베트남의 경우는 관세가 발생이 되면 물류사가 먼저 납부를 해주고 그거를 나중에 셀러랑 정산을 하는 방식이었어요. 이렇게 다 달랐죠. 그리고 베트남의 경우는 그 발생이 되는 금액은 관세가 발생이 되는 금액은 약 100만 동, 우리나라 돈으로 약 5만 원 정도 이렇게였는데 이렇게 나라별로 다 달랐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는 쇼피가 진출을 한 8개 국가 7개 국가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고 싶겠죠? 아닙니다. 최근에 브라질까지 공식 런칭이 됐기 때문에 자, 8개 국가입니다. 8개 국가 모두 다 똑같이 관세가 발생이 되면 물론 관세가 발생이 되는 그 금액, 면세가 되는 한도는 나라마다 다 다르지만 그리고 관세율도 다 나라마다 다르지만 그 관세를 처리하는 방식은 모두 다 동일하게 구매자에게 청구를 하겠다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셀러는 이제는 더 이상 관세가 발생이 될 경우에 그 관세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고객이 관세가 발생이 되면 이게 고객이 내게 된다라는 걸 모르는 고객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관세가 발생이 됐을 때 특히 인도네시아처럼 US 3달러 굉장히 저렴한 낮은 이 구간일 경우에는 관세가 발생이 됐네 나 안 사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 물건 안 받아라고 반품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조금 더 친절하게 응대를 하시자면 미리 고객이 구매를 한 금액이 관세가 나올 부분 금액이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고객에게 관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미리 선제적으로 알려주시는 것도 좋은 CS의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세 번째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 정책 변경은 사실은 이거는 조금 기간이 됐어요. 3월 29일부터 변경 적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한 5주 정도는 됐죠. 그런데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 정책도 싱가포르에 한해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 셀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여러 마케팅 방법이 있죠. 그 중에 유료 마케팅이 있는데 그게 CCB 플러스 FSP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이게 뭐야? 라고 하실까 싶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코인 캐시백 플러스 프리쇼핑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CCB는 코인 캐시백의 줄임말이고 FSP는 프리쇼핑 프로그램 이거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CCB, FSP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유료 마케팅이 나라별로 수수료가 다 달랐어요. 그렇지만 저는 항상 이거 다 쓰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다 쓰세요 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CCB, FSP의 수수료가 유독히도 제 느낌에는 정말 나라별로 자주 바뀌었어요.
싱가포르만 해도 작년 7월 달에만 해도요. C12 FSP를 사용을 하는 게 이게 5.35%였거든요. 수수료가. 그러다가 4분기가 되면서부터는 3.21%로 낮춰줬는데 다시 올해 3월부터는 4.82%. 엄청 올린 거죠. 4.82%로 다시 올렸습니다. 그게 3월 29일부터 적용이 된 거고요. 또 다른 국가들도 다 변경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예상이 되는 부분까지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변경이 되면 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수수료의 변경과 더불어서 또 뭐가 바뀌었냐면 구매자가 무료 그 배송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그 구매 금액도 바뀌었어요. 25 싱가포르 달러에서 15 싱가포르 달러로 인하 변경이 됐어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옛날에는 고객이 25 싱가포르 달러를 이상을 구매를 해야지만 고객이 케인 코시백 코인 캐시백도 받을 수 있었고 무료 배송 혜택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15 싱가포르 달러만 구매를 해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고객에게 훨씬 더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더 많은 구매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고객들에게 정책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바뀌었다라는 거. 이거를 우리는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변경 정책은 뭐냐면 이거는 대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대만의 그 배송 요율이 내려갔고요. 대만의 경우는 YTO라고 해서 유엔통이라고 하는 별도의 배송사에 물건을 갖다 줬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다른 마켓플레이스들은 다 SLS 적용을 해가지고 두라한테 보내주고 있잖아요. 두라 말고 용성에도 보낼 수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다 두라에 보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만은 그렇지 못했던 게 이제는 대만에 보내는 것도 물건을 보내는 것도 같이 두라에 물건을 보내셔서 처리를 하실 수 있게 됐다라는 거. 이것도 참 좋아진 편리해진 거죠. 그 내려간 요율표는요, 제가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 영상 하단에 그 쇼핑코리아의 유니버시티에서 다운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 제가 링크를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번째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 변경된 부분은 요거는 쇼핑코리아의 자체적인 좀 변경이기는 한데요. 쇼핑코리아가 최근에 동남아 3개 국가를 원스톱 한 번에 다 진출을 하는 그 패키지 서비스를 하나 런칭을 했어요. 원래 보통 얼마 전까지는 그 이전까지는 저희가 보통 쇼핑코리아에 다 지원을 받고 시작하잖아요. 인큐베이션 지원을. 그런데 그때 다 처음 시작이 어디냐면은 싱가포르에 가입을 해서 상품 10개를 올리고 인큐베이션 시작을 하면 인큐베이션 기간 내에 알아서 2개월이죠. 그 기간 내에 알아서 타 국가로 확장을 신청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아마 다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기가입자라면 다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원스톱 3개국 진출 패키지가 런칭이 되면서는 입점 단계에서부터 3개 국가의 샵을 동시에 입점을 하는 형태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좀 패스트 트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샵은 어디가 되냐면 이 3개 국가 중에 첫 번째 샵은 역시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의 상품의 등록을 우리가 항상 기준이 있잖아요. 브랜드셀러로 등록을 하는 경우는 상품 1개, 리셀러의 경우는 상품 10개. 이거를 등록을 완료를 하시면 이게 이제 완료 기준을 충족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쇼핑코리아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샵의 생성과 그 상품 등록을 자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좋죠? 이것도 완전 좋죠? 그래서 이 서비스를 꼭 또 많이들 이용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 다만 그 첫 번째 국가는 싱가포르이고요. 두 번째 국가는 말레이시아 요렇게는 확정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마켓은 즉 세 번째 국가죠. 이거는 카테고리에 따라서 필리핀이 될 수도 있고 베트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쇼핑코리아가 우리 카테고리를 보고서 선정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입점을 신청을 하실 때에 이 3개국 동시 패키지를 이용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3개 국가에 동시에 진입을 못할 것 같으면 예외 사유를 쇼피코리아에 제출하셔야 돼요. 그러면 쇼피코리아에서 그 예외 승인 여부를 7일 이내에 결정을 해서 회신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승인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싱가포르의 충족이 다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쇼피코리아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샵을 생성을 해주고 상품 리스팅을 해준다고 했죠? 그 기간이 최소 7일은 걸려요. 그 7일 동안에는 싱가포르 샵을 로그인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섯 번째 변화는 뭐냐? 카테고리별 판매 금지된 상품들도 조금 변화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쇼피코리아가 제공을 해주는 그 리스트를 확인하시는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그냥 영상 아래에 그 역시 판매 금지 리스트를 상품들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는 링크를 제공을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이것도 3월 달에 또 변경이 됐다라는 거 이걸 아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 변경은 뭐냐? 쇼피 조금 전 아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던 건데 쇼피 브라질이 공식적으로 런칭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원래가 쇼피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많이 알기로 쇼피가 진출한 국가가 7개 국가, 즉 동남아 6개 국가에 대만까지 합쳐서 7개 국가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데 실은 브라질도 하나가 더 있었어요. 다만 브라질의 경우는 한국 셀러들이 입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브라질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던 건데 이제 이게 한국 셀러들도 입점을 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런칭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른 여러 가지들과 합쳐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변경이 된 정책 7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영상이 길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저희 영상이 쇼피셀러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쇼피는요, 정말 엄청나게 그 정책들이 또 UI가 자주 바뀌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꼭 주의해서 계속 신경을 바짝 쓰셔서 정책들이 어떻게 변경이 되는가를 꼭 살피셔서 판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손해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시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출 연꾼으로서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잊지 마세요. 수출 연꾼입니다. 단순 판매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 연꾼들 계속 keep going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